안녕하세요. 김유나TV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햇살 진짜 좋네요. 오랜만에 이제 해가 반짝 뜨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이제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메인 매출 장부를 받았어요. 지금 7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계시죠? 받았더니 지금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은 11억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11억이 조금 넘었고, 작년에 비하면 매출액은 좀 줄었어요. 매출액은 줄고, 그 순수익을 남기는 그 순수익 마진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 상반기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매일 매출 장부는 제 고정 댓글 블로그에다가 또 기록을 해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평범한 아줌마가 컴퓨터도 잘 못하는 이 아줌마가 어떻게 그렇게 매출들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기록 중에서 오늘은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남겨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나만의 상품이라고 하면 나만의 로고가 찍혀 있고 내가 직접 제조를 해야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고 내가 직접 수입을 해야 하는 거, 그것만이 나만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만이 나만의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로 내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같이 세트로 만들어서 그걸 한 박스에 담아가지고 패키징을 하면 그것도 나만의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뭘 팔아야 할지 잘 몰라서 도매구에서 위탁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가지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드디어 팔렸다 첫 판매 게시를 했던 상품은 강아지 짐볼이었습니다. 강아지 짐볼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작은 약간 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원구의 그런 짐볼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도매매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올렸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첫 판매를 이룬 9,000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여오는 가격은 5,5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9,000원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팔았는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반품이 들어오고 고객들이 문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바람을 어떻게 넣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약간 이제 축구공 같은 느낌이라서 왜 짐볼 바람 넣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기 주입기로 뾰족하게 찔러 넣어서 바람을 넣어야 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상품에 뭐가 필요한지 고객이 어떤 게 불편한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써주는 리뷰라든지 이제 문의사항 반품을 받고 나니까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도매매에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짐볼을 판매하고 있는 그 도매몰에서 같은 판매자가 이 공기 주입기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좋았다. 그러면 이 공기 주입기하고 이거를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매상에다 물어봤죠. 제가 이거하고 이거를 같은 주소지로 담아서 넣으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초보적인 질문이죠. 장바구니에 넣어서 같이 결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약간 이게 무슨 질문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기 주입기를 같이 보내드리게 되었고, 이제 제 상품에서는 이제 그게 약간 강점으로 떠올랐던 거죠. 저는 짐볼만 드리지 않습니다. 세트 구성, 공기 주입기도 같이 드려요. 라고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불량이에요. 불량?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바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좋았어. 내가 직접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자. 이제 고객이 돌려보낸 그 반품 상품을 가지고 직접 한번 넣어봤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찔러서 얼마큼 찔러 넣어야 하는지, 얼마큼 바람을 넣어야 하는지가 난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이건 불량이야 라고 이제 반품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많이 팔 자신은 없으니까 5개만 사자. 그래서 그 5,500원씩 이제 강아지 짐볼을 5개를 사고
공기주입기를 5개를 사고 박스를 사고 그 안에 넣을 그 안내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내문을 막 전단지 찍듯이 많이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컴퓨터 프린트를 했던 거죠.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바람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빠진다라는 내용의 설명문을 만든 거예요. A4 용지에다 그냥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그렇게 파는 판매자가 있어라고 하는데, 무튼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했고, 박스에다가 저의 스토어 이름을 또 붙이고 싶으니까 그거를 스티커를 제작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스티커 비용이 들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박스에 이제 무지 박스를 사잖아요. 보통 뭐 박스몰, 뭐 박스 바다 이런 데서 이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위에다가 이제 크게 썼죠. 땡땡땡 스토어. 매직으로.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설명도 넣고 공기도 주입하는 약간의 그런 실험 테스트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품은 분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기가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땡땡땡 스토어 안내문 넣고 세트 구성해서 고객분들한테 직접 편의점 가서 택배를 보내드린 거죠. 그 뒤로는 CS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상품도 상당히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CS가 없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판매자들도 공기 주입기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안에다 설명을 넣으면서 또 한 번 설명을 한번 업그레이드 했던 것이 땡땡땡 스토어에는 어떠어떠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라는 이제 안내 문구들도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사입과 첫 판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내가 어떤 상품을 찾았을 때 나의 상품은 아니에요. 분명히 강아지 짐볼도 제가 제조한 것도 아니고 수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 개의 상품을 조합해서 나만의 세트를 구성하면 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동대문을 가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렸을 때만 가보고 지금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최근에도 어떤 판매자는 동대문에 가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너무 예쁘겠다 하고 직접 만드셨대요. 직접 만들었는데 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 하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사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누가 사지 하는 것도 팔리고요. 이걸 왜 하는 것도 팔려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것도 팔려요. 그런데 단지 그 양이 소수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 상품을 아직 못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판매 경험을 쌓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건 내가 내 스토어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스토어에는 뭔가 그럴듯한 상품만, 또는 내가 원하는 전문물처럼 나는 깔끔하고 예쁘게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무도 그 스토어에 있는 전체 상품을 보지 않아요. 그 보더라도 그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 그 키워드 관련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상품만 쏙 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판매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매매든 도매국이든 다른 위탁몰에 있는 것들을 요즘에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여름이니까 물총을 팔아볼까?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여행용품을 팔아볼까? 뭐든 그냥 갖다 팔아보세요. 뭐든 갖다 다 진열해 놓고 팔아보세요. 단 그게 닭등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닭등과 내가 많이 진열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닭등은 그냥 말 그대로, 닭등이 뭔지 아시죠? 줄임말이잖아요. 닥치는 대로 등록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와르르 긁어가지고 올리는 게 닭등이잖아요. 저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유는
내가 왜 팔리는지 찾을 수도 없고 이 상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를 판매자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을 다양하게 진열하세요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 키워드가 좋은가? 이 키워드로 내가 노출을 좀 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붙여야 협찬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이 상품을 위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한번 팔아볼까? 하는 정도의 상품들을 한 번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번 파보는 거죠. 얘가 팔릴까? 하는 거. 그런 상품들을 올려서 판매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판매 경험을 쌓아서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 있잖아요. 진상 고객도 대해보고 내 마음도 단단하게 그리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좋은 소리도 들어보고 좋은 피드백도 듣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요? 고객한테요. 그러면서 내가 나만의 상품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상품은 굳이 제조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제조사 아니에요. 저 중국 사입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매출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는 1년 매출을 한 20억 정도 만들면서 내가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때 11억 정도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도 30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진율이 좋아졌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에서 나쁘지 않은 2023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판매해서 나는 어떤 대기업처럼 나는 50억 스토어처럼 나는 100억의 스토어처럼 크게 키우는 게 먼저 목표세요? 저는 사실은 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게 원래는 목표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5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지만 그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실행해 나갔더니 어느새 매출이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매출이 높아야 하는 건 당연히 해내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 위에 있는 저 높은 매출만 바라보고 키워 나간다고 하면 지쳐요, 지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는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하시면 내가 얘를 2배만큼 키워봐야지 200만 원 우선 만들어 보세요. 200만 원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2배만 키워야지 400만 원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400을 800만 원 만들고 800을 1600만 원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의 포인트는 나의 자주 되는 시도와 노력, 실행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타임테이블을 적으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해봤어요.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그 블로그 포스팅에도 올릴 텐데 거기에 보시면 옆에다가 그냥 메모지를 두시고 볼펜 하나만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컴퓨터 업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몇 시 하고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시 3분 그리고 제가 이 촬영이 끝나면 뭐 8시 10분이다. 이러면 8시에서 8시 10분 그 사이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끝난 게 8시 30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갔으면 어디를 갔다 온 거.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먹어온 거. 그 시간을 다 세세하게 나눠서 잠깐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는 오늘 오전 낮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일을 적게 하셨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틈틈이 내가 많이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 블로그 포스팅에 타임테이블을 작성하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남들의 24시간과 내 24시간이 달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경험담 나누기가 있어요. 안산에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20명 정도의 그 정원이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경험담 나누기도 한번 예고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하고 또 저는 그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오늘 도대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팔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과정을 기록해 봅시다. 나 혼자 하는 건 힘드니까 같이 갑시다. 이제 이런 챌린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저의 그냥 솔직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도록 김유나 TV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